자, 다음 주제 좀 가보겠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 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여야 대표들 여러 가지 일정과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너무 수고가 많아요. 군 의료에 좀 모범이 잘 좀 되게 여러분이 열심히 좀 해주세요. 국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승리부대! 기자님 잠깐만요.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시장에 손님이 좀 있긴 한데 예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긴 해도 하여튼 추석이니까 가족들도 많이 다시 만나게 될 테고 조상님들 인사도 드려야 되고 잠시나마 행복한 추석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추석 여러 가지 일정 모습 영상으로 좀 담아 전해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오늘 나와 계신 패널분들께 질문을 좀 드렸는데 쓰시는 거였어요. 뭐냐면 이번 추석 연휴 때 민심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써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네 분 모두 동시에 들어주세요. 자, 여기 쭉 한번 보면은요, 뭐 지지율, 의료 얘기도 있고요, 뭐 이런 답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 한 분씩 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께서는 의료 이렇게 간단히 쓰셨습니다. 어떤 뜻으로 쓰신 걸까요? 뭐 추석 연휴 직전까지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고 예. 여야 의정 협의체가 사실 추석 연휴 직전에 출범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추석 연휴가 돌입됐기 때문에 또 응급실 대란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직 뭐 추석 연휴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응급실이 대란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사안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추석 연휴 직후라도 바로 가동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의사단체 대표들과 1대1로 추석 연휴 내내 거의 뭐 개인 일정은 없이 이렇게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셨고 그러한 점들이 고려가 돼서 추석 연휴 직후에는 다시 한번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추석 때 응급실 상황, 의료 상황 이거에 대한 걱정과 함께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시고요. 이번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께서는 뭘 좀 복잡하게 쓰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죠. 뭐 일단 여론조사가 하나의 단일 사안 때문에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료 대란 갤럽 기준으로 하면 의료 대란이 1위고요. 부정평가 국정 운영에 두 번째가 민생 경제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민.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영부인 문제. 그 뒤에 맨 뒤에 영 쓰신 거네요. 잘 안 보시도 이게 기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아주 어려운 의료 대란과 민생 경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복구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인 영부인 이슈가 등장하면서 민심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와 민이 있는데 거기에 영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자극을 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야 내야지만 의료 대란에 집중할 수 있고 민생 경제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예. 그렇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이 세 가지는 매우 좀 결합되는 양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는 여론 지지율의 반등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민영 기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께서는 뭐 TK도 있고요, 의료도 있고, 연금이 있고, 여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뭐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일단 예. 뭐 TK 민심을 좀 전달해 드리자면 이번에 TK 지역 갔다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추석에는 올 설까지만 해도 가장 최대 하도가 이재명 대표였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 곧 구속된다. 이재명 대표 끝났다. 이번 총선은 완전히 이제 뭐 국민의힘 이길 것이다 이랬는데 예. 아마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일단 우리 보수당이 참패하고 난 이후에 예. 정치에 대한 관심도 좀 떨어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시각도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과거에는 굉장히 적대적이었다면 이번에 생각보다 상당히 조금 중립적인 지역으로 와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숫자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의료 파행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고 예. 또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들이 커지면서 한편으로 볼 때는 이번에 그냥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의사들이 콧대를 꺾어야 된다. 예. 이번에말로 만약에 이번에 하던 부분들을 만약에 중단이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의료 계획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의료 계획에 좀 성공해야 된다는 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인데 지금 보니까 아마 우리가 정보안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 국민연금안에 대해서 다 불만이에요. 그지 중장년 세대는 보니까 지금 당장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괜히 손해 보는 것 같고 청년 세대도 어쨌든 뭐 몇 프로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은 저같이 일단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이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는데 예. 직장 가입자일 경우에는 4%가 올라도 그 2%를 기업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지역 가입자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예.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데다가 또 여러 가지 재산 상황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거기다 더 내긴 하지만 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연금 문제를 아마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에 이어서 일단 연금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대별로 그리고 직업별로 연령별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대비책을 좀 잘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철현 교수님께는 특히 TK 지역에서 많이 들으셨던 얘기를 좀 반영해서 적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의장께서는 지지율 밑에 붕괴 물음표네요. 그러니까 우리 김철현 교수님께서 TK의 민심을 좀 들으셨다면 전 또 저희의 주요 기반이 이제 호남의 민심. 호남 민심. 네. 저희 호남의 이제 당원들, 많은 예. 지지자들은 이 뉴스와이드를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떨어졌는지도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저한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지율 더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10%로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그 질문을 받으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계속해서 뉴스와이드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뉴스와이드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듯하면서 또 지지율 얘기를 살짝 섞어서 하여튼 그런 지지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 네. 이런 얘기 들으셨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분 일단 들어주시고요. 계속 들어주세요. 지금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오늘 특별히 좀 모셨는데 네 분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민심의 최대 관심사를 각각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 쓰셨어요. 뭐 네 분이 골고루 다 다르게 쓰셨는데 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시면 어떨까요? 두 글자로 이제 빅데이터화 해서 정리를 해보면 걱정이죠. 그러니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풍성한 희영청 보름달을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명절인데 통상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권이 국민을 결정해야 되는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영원함 할 것 없이 수도권 충청 강원 제주 할 것 없이 오히려 정치권과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하는 걱정 한가위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 과제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도 올려야 되고 그런 이유는 바로 정부에 대한 걱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걱정이 또 의료로 또 담아내져서 나온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민생입니다. 연금이 됐든 또는 이런 민생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부 정책이 경제 정책이 또 지원 정책이 효과적일까? 바로 이 과제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이번 추석 한가위 민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나 정부를 향해서 우리를 좀 걱정해 주세요. 우리가 걱정을 하게 만들지 말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네 분 내려주시고요. 골고루 또 민심 이게 화두인 것 같다라고 쓰셔주셨고요.
지지율 얘기 나오니까 좀 본격적으로 해보죠. 지난주 후반부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이 연휴 중에도 나온 것들이 있어요. 화면도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왼쪽 거는 한국갤럽 그리고 오른쪽 거는 리얼미터인데 뭐 수치는 좀 달라요. 밑에 파란색으로 된 게 이게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갤럽은 20% 그리고 리얼미터는 27%. 이 두 지지율 수치는 다르지만 공통점은요. 현 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인데 배준찬 소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조사기관 두 곳을 봤는데도 다 최저예요 지금까지. 임기 들어 최저치입니다. 최저입니다. 이거 이유가 배경이 어디 있다고 해야 되나요? 글쎄요, 이건 단순히 위기라고 이야기하기 힘들고 예. 총체적 난궁이다, 총난이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이 20% 되면은 예. 이건 지지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10%대로 내려가면 예. 지지 기반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비가 된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거의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야당으로부터의 협조도 얻기 힘들고. 예. 그러니까 야당으로 하여금 눈치 보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거든요. 그럼 당장 궁금해해서 질문을 할 내용이 뭐냐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느냐. 긍정 지지율이 한 35%는 돼야 돼요. 30% 중반 정도는 가야. 갤럽이든 또는 리얼미터든. 근데 지지율을 우리가 얼렁뚱땅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면 지지율이 20%대가 되느냐? 예. 뭐 총선의 참패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지지율은 3P로 분석을 합니다. 3P요. 첫 번째 P는 필로소피, 철학이고 이게 이제 이념입니다. 근데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하면서 급격히 지지층이 위축되는 협소화되는 20%대 현상이 나타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P는 policy, 정책인데 예. 이게 바로 의대 정원 확대, 의료 개혁과 관련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반짝 유효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것도 영남에서는 와그라노, 그다음에 호남에서는 왜 이래 불어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른바 20대로 더 위축이 되거든요. 마지막에 P는 뭘까요? 예. P는 people,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가 적어도 뭐 할 때마다 빵 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3번 하면은 한 번은 빵 터져줘야 되거든요. 많은 좋게. 사람들이 굉장한 박수를 그렇죠. 치고 환호하는 인사. 이런 인사를 하다니 인사는 만사라 그러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삼국지를 보더라도 유비가 삼고초를 통해서 제갈량을 데려온 것 자체가 파격적인 거 아니에요. 일단 주목을 합니다. 예. 지지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3P 현상, 필로소피 그리고 팔러시, 예. 의대 정원과 관련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people. 예. 이게 이것이 위축되면서 20%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안정하다. 왜? 임기는 2년 7개월 조금 더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 그러니까 한국 갤럽 기준으로 2008년 예. 강우병 사태가 났을 때 MB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10%대였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의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 때가 10%대였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아직 임기 반환점을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율을 30% 이상 긍정 지지율입니다. 올리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 3P로 배경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배용찬 소장님. 예. 지금 아까 두 가지 여론조사 모두 현 정부 들어서 취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20%, 27%. 그런데 그 두 여론조사 지지율 이게 향후에 조사가 또 이럴 텐데 더 내려갈 가능성이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3P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예. 좀 더 외연 확장을 한다든지 이건 지지율을 높이고 국정 동력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팔러시 정책에 있어서 또 극적 타결이 이루어진다든지 의대 예. 정원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하는구나 할 때는 중도 MZ세대 수도권 지지율이 확대가 됩니다. 지지 기반은 물론이거니와 예. 이렇게 되면 최근에는 70대 이상에서도 한국 갤럽 기준으로는 부정평가가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책을 시도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시도하지 않으면 10%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자, 다음은요. 여당 지지율 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통 같이 나오죠. 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의 지지율 같이 조사하는데 이거는 한국갤럽 기준으로
가장 큰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정당이 두 정당의 지지율을 좀 이 시계열 자료로 비교를 좀 해본 건데 한 7월 정도만 해도 국민의힘이 조금 물론 오차 범위입니다만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서 30% 중반을 유지하다가 이게 8월 들어서면서 좀 내려가고 최근에는 확실히 뭔가 흐름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반면에 민주당은 조금 낮았다가 조금 올라가서 뭔가 유지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배용찬 소장님, 예.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가 쭉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그래도 최근에 7월, 8월은 조금씩 뭐 30% 정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내려가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P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그래프를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래프를 조금 더 보여주시면 예. 그래프를 보시면은 민주당은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1%라도 올라갔어요. 1%포인트가 올라갔죠. 이건 뭐냐면 이른바 결집입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결집이 된 거죠. 그래도 예. 비판을 받든 어쨌든 간에 예.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까지는 좋았어요. 전당대회까지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예. 이전에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전당대회 때는 이른바 전망적 기대감.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한동훈 대표가 좀 할 거야. 예.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대통령의 3P와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추구하는 3P, 예. 이 철학, 이념이죠. 그다음에 정책이나 사람이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다? 유효타가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새로 당대표가 되면 30일에 한 번 빵, 60일에 두 번째 빵 터져줘야 예. 되거든요. 근데 30일에 안 터졌는데 60일까지는 아직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 명절 전까지 지난번에 1일 날 있었던 여야 대표회담도 뭔가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정책 팔러시 P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텐데 3P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별로 없다. 예. 이렇게 되면서 동반 커플링 하락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잠깐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의 여당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도 저 지지율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뭔가 지적을 하신 분이 좀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죠. 한동훈 대표가 좀 더 분발해야 될 측면도 있고 양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보는데 이렇다 할 대표에 취임하고 한 지 2달 가까이 되는데 뚜렷한 실적을 낸 게 없다 하는 게 제일 아픈 대목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내걸었어요. 근데 뭔가 될 듯 하면서 안 되잖아요. 이런 좀 그 답답함이 반영된 게 아닌가 보여주는데. 박상수 대변인, 신주호 부총장은 한동훈 대표 측으로 통해요, 요즘에. 근데 한동훈 대표가 뚜렷할 실적이 없다. 뭐 내세울 만한 게 뭐 벌써 한 2달 됐는데도 뭐 실적이 없다. 어떻게 된 겁니까? 뭐 현상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뭐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배종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7월 말까지는 저희 전당대회였고요. 8월 말까지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였습니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한 달 사이를 두고 약간 이제 에코 형식으로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초까지 우리 당이 민주당을 리드하고 있었죠. 예. 다만 이제 9월 둘째 주, 즉 추석 직전이 되면서 꺾이게 된 거는 역시나 이제 이 여야 의정 협의체죠. 그러니까 이 의료 문제가 사실 몇 달 동안 우리나라를 지금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9월에 접어들면서였고, 그렇게 접어들면서 사실 어찌 보면 철옹성 같은 정부의 태도의 변화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즉 26년 의대 정원의 유예에 대한 것을 만들어냈고, 또 여야 의정 협의체까지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지만 막상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출범을 못했죠. 이것이 아마 그 실망으로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찌 보면 응축되어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확 절정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딱 실현되지를 못하고 추석 연휴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감이 9월 둘째 주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당의 하락세까지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료 관련 문제는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예.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문제고 그 해결의 모양새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당과 정부의 지지율은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등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밥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뜸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약간의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막상 밥솥을 열었을 때 밥이 잘 되어 있으면 또다시 반등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암수 소장님, 지금 네. 박상훈 대변인께서 지금 뜸 들이고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저런 수치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라는 약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 배고픈 사람은 그 시간을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된밥도 먹는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맨밥은 뭐 그냥 쌀입니까? 아니 된밥. 아, 된밥도 먹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시간을 국민들은 예. 지지층들은 기다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준비한 또 지지율 조사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어떤 겁니까? 이거 보면은 한동훈 대표의 역할론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82%는 예. 윤 대통령과 이견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준비됐으면 바로 보여주시고요. 사안에 따라서 대통령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어야 된다가 34%, 국정연한에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48%니까 무려 비슷한 답이긴 하네요. 그렇죠. 아니 이거 두 개를 합하면 무려 82%니까 윤 대통령에게 이견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상수 변호사 물어봅니다. 아 이거 말은 쉬운데 그게 쉬워요.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이른바 단짠 전략. 이번에 명절이니까 이른바 소떡소떡 전략. 이게 가능한데 이게 뭐냐면 이상이몽인 거는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완전히 결을 달리한 건 어렵지만 예. 동상이몽을 동상동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에서도 거부하기 힘든 것. 예. 가령 의정 갈등에 있어서도 2026학년도 관련해서는 세게. 예.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장차관에 대한 경질. 이건 어려워요. 어디 인사를 손대를 언급해. 안 되죠. 하지만 의대생들에 대한 휴학생들에 대한 선처 그리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경우에 선처 이건 아주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때 한동훈 대표의 강한 목소리 그다음에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더 강한 목소리 그다음에 좀 취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취업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기업에 대한 취업 전략 관련해서는 더 강한 목소리 그러면 MZ세대 중도층 그리고 수도권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른바 단짠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소떡소떡 전략이 필요한 거죠. 자,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여야 정당들의 지지율 놓고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지지율 결과 나왔고 앞으로 어떤 흐름인 거고 무엇이 돌파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좀 주셨어요.